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6주차 마지막 차수까지 오게 됐네요. 어,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매스컴에서 나왔던 그 난폭운전에 대한 그 도로교통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9가지 뭐 신호위반, 중침,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뭐 9가지 항목인데 이 중에 2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위반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난폭운전으로 규정을 해서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사처벌로 구속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이제 그 난폭운전에 대한 법이 도로교통법에 이제 신설이 됐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보상 직원들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저번 시간 이어서요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 173페이지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점짜리로 기출이 됐었어요.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차종 및 사업자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무려 20점짜리 문제가 돼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좀 풀어서 써보면 상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물건을 산다든가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 그 제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볼게요. 밑에 세금 계산서 해가지고 부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품을 사거나 무슨 수리를 맡겼을 때 돈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럼 어디다 내요? 가게나 공장에다 내겠죠. 납부 의무자는 누구냐? 공급한 자.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리를 해준 사람, 뭐 부품을 납부한 사람, 그죠? 공급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납부 의무를 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처리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얼마 자기네들이 돈을 받았는지,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를 떼어달라 그래요. 그 서류를 그걸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다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문제 가지고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안 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안 주냐고 많이 따집니다. 이제 공장 사장님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 왜 안 주냐고 10%나 되니까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니까 막 이런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안 하세요.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도 이해를 안 하시고 끝까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고 차량 수리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냐? 부가가치 납부 의무자는 상품의 공급자, 즉 사업자,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요. 부가가치 부담자는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이다. 방금 전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우리 영수증 받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다면 이는 손해의 일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손해의 일부다. 그러나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부가가치세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이라고 쳐봐요. 영업용 차량을 내가 공장에다 맡겨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 수리비 있잖아요. 수리비를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또 부가가치세를 주면 그 사람은 이중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 주고 언제 안 주냐를 좀 볼게요.
사업자 구분에 따른 인정 여부 해서 구분, 피보험자 기준, 피해자 기준에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게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고 면세 과세자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거기 써 있어요. 뭐 면세 사업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뭐 일반 과세자인지 이제 그런 증빙 서류들을 우리가 진구해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피해자 기준, 이 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기준, 그럼 피해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그리고 면세 사업자인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세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모돼 있죠. 인정을 해주는데 부가가치 세율에 따라서 인정을 해줍니다. 요건 뒤에서 몇 프로 요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항상 인정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 피보험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보면 피보험자 기준은 자기 차량 손해 처리받았을 때, 수리받았을 때 피보험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인정 또 안 해주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에 따라서 인정해주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항상 인정해준다. 이해되시죠? 이 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걸 보라는 거야? 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대물인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하고 자기 차량 손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걸로 하는데요. 승용차인 경우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6가지 경우로 나와 있는데 좀 하나씩 볼게요. 승용차인 경우는 사업자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를 항상 인정한다. 이해되시죠? 승용차인 경우에는 항상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8인승 이하 승합차 및 지프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사업자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를 이것도 항상 인정을 해줘요.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가 돼 있어요. 몇 인승, 승차 인원 몇 인승, 승합인지 승용인지 자동차 등록증 보시면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에 따라서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 요령은 뒤쪽에 가서 할게요. 일단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세율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요. 1000cc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 이제 경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된 납세 사실 증명원을 피보험자, 피해자로부터 진구한 후 부가가치세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00cc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면 안 해주고, 부가가치 안 주고, 사업자 아닌 경우, 일반인들도 경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개인 소유 승합 및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1번 있잖아요. 사업자 부분에 따른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죠? 순서대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안 해줘요. 원칙적으로.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용차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승용차다. 근데 일반 과세자다. 그래도 요거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밑에 하나씩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인정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정 요령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단 승용차의 경우에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전액 인정을 해준다. 그죠? 아까 그 승용차인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한다. 전혀 환급받지 못하므로 전액 인정하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일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이 안 되는 부가가치세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 175페이지 잠깐 볼게요.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하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쭉 본 적이 없고 보면은 밑에 보면은 운수 및 통신업 있죠. 운수업에 개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가 간이과세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율은 원래는 다 10%인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20%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에 2%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를. 2%는 그러니까 100%로 봤을 때 2%는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못 받는 금액이죠. 아니 받을 수 있는 거죠. 2%는. 그리고 나머지 8% 같은
8%로 환급을 못 받고 2%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8%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수리비 지급을 할 때. 예시 한번 볼게요. 개인 택시 사업자고 간이가세자고 대물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VAT 그 부가가치세 제외된 게.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일반 가세 그 자가용인 경우에는 10%를 인정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20%를. 저기 10%니까 20만 원을. 그죠? 220만 원을 원래는 일반 자가용인 경우에는 수리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간이 부가가치율에 의해서 2%를 공제를 함으로 8%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6만 원을 인정을 해줍니다. 8%를.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2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만일 이게 그 간이가세자가 아니고 일반 가세자였다 그러면은 영업용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만 주면 돼요. 부가가치세 인정 안 하니까. 영업용 경우에는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8%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자, 유의사항.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측이 일반 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인정되는 경우 세금 계산서가 일반 과세자 명의로 발행되었으면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다, 피해자나 피보험자 측이 그러면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세금 계산서는 보험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발행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개인 소유 승합 및 화물 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된 납세 사실 증명원을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여 확인 후 인정하는데 실무상에서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홈택스 들어가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그 사업조회 사실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태로 해서 뭐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들어가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면 뭐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였을 때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때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죠. 세금 계산서를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 4번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이세금 계산서에 대한 처리. 간이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일반 과세업자, 간이가세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 간이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이외의 세액을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이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가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경우 운수업체와 정비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같고 동일 회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보험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수업체와 정비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고 별개의 독립회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한다. 뭐 그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소리죠.